네, 그러면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지금 신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미리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신 질문이 이제 프랑켄슈타인하고 피그말리온이 던지는 질문이 다른가?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할 거는 미처 생각은 못 해본 부분인데, 네, 너무 좋은 관점이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나온 맥락이 다르잖아요. 얘는 19세기 초반? 그래서 그 18세기 내내 유럽을 휩쓸었던 계몽주의의 어떤 자식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관련된 논의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성주의 일평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은 이제 뭐 어머니 없는 출산?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피그멜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또 질문을 주셔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동 인형이나 인공지능의 성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저의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스마키나에서 이제 캘럽도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캘럽의 질문에 대한 네이선의 답은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자 할 때 사람은 대부분 그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인공지능을 뭐 막스 형태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랑 우리가 얘기하고 인터랙션 하고 싶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일단 영화 속에는 그런 대사가 나오고요. 근데 저가 그냥 사실 지금 주신 질문들이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다 거의 즉석에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일종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성별이라는 것에 익숙해서 내가 뭔가를 아티피셜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내지는 성별이 없는 그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자기와 익숙한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분들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문봄이라는 분께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전문 맞습니까? 가수 이시그로의 클라라가 태양에 나오는 AF라는 게 나오는데, AF는 이제 Artificial Friend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친구인데, 이것의 감정 능력과 인공행위자가 인간을 돕는 능력이 고갈되어 처분되는 과정을 본다면, 한때 인간을 도와준 AI의 인공 휴머니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인공 휴머니즘은 이를테면 기계 내면에 어떤 인간적 성질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기계가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애틋한 봉사심이라고 해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게을러서 이 작품을 못 읽고 있다가 이제 성급히 읽었고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굉장히 성급히 꼼꼼히는 못 읽고 이제 빨리 봤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식으로 저도 그렇게 잘 아는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식으로 작품의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AI나 아니면 여기 소설에 나오는 AF에 대한 그 판타지가 개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라 태양에 나오는 A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뭐랄까 굉장히 순종형의 그런 그러니까 이 자기를 선택해 준 친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자 하는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이제 존재로 어떤 식으로든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그로 작품의 어떤 흥미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머한 상황을 그리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되게 휴머니즘적인 그런 맥락이 항상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네, 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올려주셨군요. 네, 뭔가 하고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사전 질문을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제가 몰랐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들었거나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서 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태연이랑 네, 권용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권용은님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 얼굴은 없어서 죄송하고요.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저는 클라라와 태양은 아직 책만 놓고 아직 저도 못 읽어봤는데 그 전작 나를 보내지만은 이제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걸 인간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한한 신뢰감 관계에서 무조건 믿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복제 인간이나 아마 클라라 그 인공 친구에도 나타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주인공들을 그 복제 인간이나 인공 친구로 설정을 했을 뿐이지 인간성에 대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 이제 Never Let Me Go 같은 경우는 조금 읽은 지가 오래돼서 약간 가물가물한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거의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공 존재가 약간 우리가 인간성이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을 제기하기 위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어떨 때는 설정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예. 그래서 인간 외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선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 그런 거를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미아 경미리님께서도 마이크 가능하시면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지요? 근데 어떡하죠? 너무 무식해서 이 말씀 하신 거를 이 사건을 잘 모르는데 혹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제가 타이핑이 느려갖고 지금 네. 채팅창에다 저는 일단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데 갈무리에 있는 책들이 좋은 책이 만들어서 이런 레터를 받아보는데 딱 네, 요 강의가 맞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네. 신청을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젠더 관점에서 인공 생명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 문제 있게 볼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그런 거였거든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하면 그냥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들이 휴머니즘이라는 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지금 계속 질문도 그렇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휴머니즘 사고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 아닌가? 강의 내용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 더 예, 말하세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렇게 제목으로 내놓고 얘기하면 좀 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나? 인공지능을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인공 그 생명체에다가 뭐 인간적인 뭐 그런 표현들을 질문자들도 많이 썼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이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휴머니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 굉장히 그 이렇게 명치를 맞는 그런 질문을 받았고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그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서 그 중요한 어떤 그것에 대한 태도, 입장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격하게 말하면 일종의 그 적폐로서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을 이제 레디컬하게 부정하고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맞게 보신 것이 저는 이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가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아직은 이렇게 학자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 서문에도 썼지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굉장히 해방적인 부분이 물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구식이긴 하지만 휴머니즘이 뭐냐 이 얘기를 또 어떤 식으로든 경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휴머니즘에 관한 논의 자체가 사실 또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것도 뭐 이를테면은 뭐 휴머니즘은 언제부터 있었냐, 르네상스부터 있었냐, 아니면은 뭐 어떤 한 18, 19세기의 어떤 서구 지성사의 발명품이냐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니즘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이제 책을 제안을 했을 때는 이건 좀 사소한 이야기인데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을 포스트에 이제 저는 괄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하고 포스트 닫고 휴머니즘의 쟁점들. 그래서 이게 휴머니즘의 쟁점이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이자 이렇게 가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의 책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가 여전히 인간성이나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서문에 쓴 그대로 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애둘러서 밖에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젠더 부분에서 지금 맨 마지막 장에 글을 쓰셨잖아요. 네네. 강의 내용으로는 저는 여성학, 페미니즘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내용적으로는 그냥 기능량만 해서 들어갔고 그런데 그 젠더 그러니까 젠더적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냥 외형을 여성성으로 했을까? 예? 사회적 여성성을 투입한 여성의 모양으로 한 게 그것들이 그런 것들의 어느 문제점에 같은 것들은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저는 좀 목마른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했고요. 사실은 네. 그런 어떤 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간략하게 이야기만 하고 좀 예, 깊게 설명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을 기억을 해두고 지금 네. 제가 여기 채팅에 써주신 걸 못 읽었는데 이걸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소연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또 직접 발언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지만요. 이 여성 안드로이드를 성애화시켜서 대상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뭐 판도라나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도 뭐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신체를 사이보그로 상상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보그 논의는 다 아시겠지만 도나 헤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 논의를 갖고 와서 제가 참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상상하여 이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해서 오히려 그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상상하는 그런 또 다른 조류를 구분해서 작품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별할 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메리 셸리가, 이건 로지 브라이도티가 길게 논의를 했는데, 기존 억압적인 문화에서 탈주하기 위한 욕망을 통해 낳은 그 괴물 포스트 휴먼으로 설명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 왜냐하면 정반대니까요. 같은 사이보그,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오토마톤이지만 사용되는 그 기제가 전혀 다르니까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억압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네. 네. 그런 여성 신체인 것 같고요. 여성 가상 신체. 그래서 엑스마키나는 또 그런가 하면은 기존 문법을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걸 갖다가도 이거를 즐겁게 전복하는, 발칙하게 전복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약간 분류하는 것이 이해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제가 좀 약간 뭉개보고 넘어간 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죠. 사실 이루다가 갖는 굉장히 평면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나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 사실 그렇진 않죠. 네. 이를테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만 봐도 일단은 뭐 젠더 이슈만 따지자도 뭐 남성적인 측면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약간 모호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은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케니스 브레너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일단 이게 시각화가 됐을 때는 그 괴물에 잡히지 않는 일단 젠더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좀 더 데피니트하게 보이잖아요. 남자 배우가 맞는다거나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 크리처는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를 할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죠. 그 세즈위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에 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마키나는 제가 약간 여기서 너무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고 책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이 학부에서 이거를 보면은 이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학생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전복적인 텍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전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대충 써놓은 부분이 있고요, 책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페이퍼에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서브versi브한 그런 텍스트인 것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에 대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 네네. 논점에 관해서는 독자한테 남겨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말을 끊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의 논점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역사부터 오래전부터 쭉 훑으셨잖아요. 네네네. 포스트 휴먼이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인류 역사에 그 지고 지난한 문제라는 걸 밝혀주신 거에 대한 그 서류 문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그 문제점은 우리 독자한테 넘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신 것 같아 갖고 저는 선생님이 정말 포스트 휴먼과 휴먼에 대한 그 논점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지는 아마 글을 읽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가 사실은 거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다음 질문을 못 읽어서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종민님, 그다음에 유운기님 두 분 질문 주셨는데요. 김종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유운기님께서 안녕하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음수고를 제가 미처 못하고 제가 말을 했네요. 사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분과 중첩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혹시 선생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사고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갈피를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많이 모던부터 시작해서 있어왔던 이런 개념들이 휴머니즘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 그럼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인간주의 무엇일까라고 제가 갈피를 못 잡아서 오늘 강연을 들으러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이런 기획을 하고 집필 기획을 하셨을 땐 그래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요. 앞서 질문하신 분과 근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통의 그 포스트 휴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개체들과 그러니까 개체라면 뭐 요새 뭐 동물 권리 뭐 애완동물에서 뭐 반려 같이 한다 뭐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뭐 개명도 했지만 일반명사를 동물권이나 식물권, 뭐 광물권 할 것 없이 이런 개체들과 함께하는 휴먼인지, 오늘 주 소재했던 막시무스 막시마, 이거 고대부터 있어왔던 말이었죠. 사실 그 로봇처럼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야기로 오늘 이제 사적으로 살펴주셔서 고마운데, 이를테면 이런 이론이나 철학적 사유는 오래전부터 뭐 데카르트, 뭐 들리지 할 것 없이 예전부터 계속 쭉 있어왔던 얘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체들과 로봇과 식물과 함께하는 휴머니즘이 포스트 휴머니즘인지, 아니면 오늘 아주 날카롭게 그 젠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 포인트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할 수 있는 애완 로봇, 아니면 그 일꾼 부려먹는 일꾼으로서 AI, 오늘 그 막시마 얘기 계속 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휴먼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예. 네. 되게 좋고 이제 날카로운 또 질문 주셨고요. 제가 이거를
긴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답을 드리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애니멀 그 동물론도 사실은 이제 책에 실려 있고요. 근데 이 동물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무슨 인간이라는 종의 어떤 종과 다른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닮았을 때 근데 인간이 아닌 그런 우리가 만들어 온 인공물, 인공생명 그것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 안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그 이유로 다시 돌아가서 책의 구성을 이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면요. 그래서 그 박인창 선생님께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포스트 휴먼의 갈래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글 같은 경우가 사실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묻는, 그러니까 동물 담론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동물로서의 인간론으로 가는 또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제 전제로 이 필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슨 이렇게 인공생명, 그 다음에 이제 젠더 문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먼 논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책의 구성도 사실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시간 언제까지? 4시까지. 5시 아, 5시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유은기님께서는 마이크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셔서요. 네. 혹시 이 주제가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현실의 성별과는 다른 성별로 플레이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될까요? 예를 들어 남성 플레이어가 여성 아바타로 플레이하는 경우 혹은 여성 플레이어가 남성 아바타로 플레이하는 경우. 이 질문도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엑스마키나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튜링 테스트의 그 젠더 게임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튜링 테스트 자체가 뭐 인공지능이 컴퓨터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의 차원에다가 사실은 컴퓨터가 뭐 여자인 척하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젠더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젠더 게임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튜링 테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젠더의 수행성 뭐 그런 거하고 그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해당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타고난 내 몸에 갇힌 그런 성별과 다른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은 욕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이를테면은 튜링 테스트가 갖는 그 약간 젠더 게임의 성격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얼핏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미선님께서 강의 내용에 관련해서 코멘트 주셨는데요. 혹시 그 발언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안 되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엑스마키나를 테크노 페미니즘 문학 강의에서 다루면 이제 에이바의 행위자성, 젠더를 연기에서 속이고 인간 남성 과학자 창조자의 억압에서 탈출하는 이것을 발칙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이런 마지막을 못 보고 앞에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질문은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 전복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는 우리가 다 조금씩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네, 거의 5시가 다 되어서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신지 한 5초만 기다려보고.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천천히 하세요. 네. 예, 네.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온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주제를 보고 이제 휴머니즘을 포스트 휴머니즘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휴머니즘은 뭐 이제 르네상스나 중세나 이런 신의 영역을 인정을 하느냐, 그것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더 집중을 하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의 역사의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의 개발이 지금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떠한 말씀이 좀 있으실까라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젠더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또 다른 분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이 예. 너무 마지막 질문을 거의 폭탄을 저한테 너무 어려워 주셔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뭐 신의 영역을 인정하느냐,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는가,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술 발전과 함께 뭐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주셨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이, 어떻게 얘기해도 이제 어느 분야에 누군가는 반박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중세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중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특히 서양 중세겠죠. 기독교 담론에 많이 이제 치면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개론적으로 배울 때 이제 르네상스가 오면서 인본주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좀 더 정치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이, 이를테면은 18세기 계몽주의, 아니면 한 17세기 베이컨을 우리가 이제 무슨 실험 관찰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균합적인 방법을 이제 도입하고, 그래서 어떤 현대 과학의 시초 같은 것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베이컨도 읽어보면은, 베이컨이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신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18세기 계몽주의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뉴턴까지도 가는 거죠. 뉴턴도 이제 뭔가 이 신이 자연에 숨겨놓은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이제 신에게 부여받은 지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성이라는 식의 어떤 18세기 전 계몽주의의 전제가 뉴턴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냥 대답이 아닌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손 드신 손님님, 손 드신 거 맞으신가요?
예. 네, 선생님 마지막 강의,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캠펠렌 체스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터키시 체스 플레이어. 그거 블랙박스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업데이트가 안 안에 됐습니다. 난쟁이가 이렇게 아, 앉아서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있고요. 그게 그 난쟁이가 앉아서 했다고 하는 그 설이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당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거가 이제 페이크였음을 이제 설파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요새 통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 자체는 이제 크라니츠의 또 주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상상을 이제 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처럼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고 담론과 이제 그 그 그림이 몇 개 남아 있는 그런 시기라서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크라니츠가 그린 그림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이 사실은 그게 이제 인공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한 것이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저희가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질문이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사나 기술사에 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인데 그 안에는 기계를 흉내내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논의를 수행하는 분들 계신 것 같고 혹시 선생님 여기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메카니컬 마블스 클라우드 드림스라는 다큐거든요. 네네네.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한번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밖에 잘 모르는데 같은 이슈를 가지고 다른 분야 선생님들께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구나 하고 약간 번뜩 저도 이제 깨닫는 바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알려주신 그거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정혜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듣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제가 어쩌다 이걸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책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많이 관여를 했고 그래서 좀 사실은 책이 널리 읽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은 저도 본격적인 이 논의의 연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첫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여러분이 주신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3시 5시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선생님, 소개를 선생님 제가요 마지막에 어떤 분이 그 보라고 하는 자료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아니 저기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제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김정현 선생님. 네네네, 김정현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채팅창을 접속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아까 손님님께서 마지막에 올려주신 그 정연 선생님한테 보라고 한 그 주소 있잖아요.
네. 이것 좀 저 이메일로 좀 한번 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게 지금 주소는 아니고 네. 단어가 4개 있는데 이것이 저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위키하면서- 지금 네. 채팅창에 접속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서요. 좀 쏴주시면 안 될까 싶었어요. 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요. 일단 끝나고 나서 가능한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과 연결되는 작품으로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서 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 며칠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오늘 줌으로 만났다시피 관계 맺는 방식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팬데믹 시대가 경험하게 하는 디지털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신체성, 혼합현실, 사이보그, 감각, 윤리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도 정현 선생님께서 내시는데 많은 역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무리에서 신간이 같이 며칠 상간으로 한 권이 더 나와서요. 이번에 나온 라틴 아메리카 해방 철학자 엔리케 두셀의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막스의 여러 초고 중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1861년, 63년 초고를 해설하는 책이고요.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의 핵심 범주가 산노동, 리빙 레이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 출간 기념 정희원 선생님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정희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최대 숫자가 118명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 120여 분의 청중께도 최근 줌 강연회들의 홍수 속에서 오늘의 링크를 선택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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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